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급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발송 송달, 우편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송달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안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받는다고 보고서 우편으로 보내고 나면 그것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낸 서류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도 27일 날 그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20날 받은 걸로 봐가지고 일주일,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일주일 안에 내라는 건 너무 급해요. 헌법재판소도. 그럼 거기에 이제 순순히 응할 줄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헌법재판관은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없이는 못해요. 물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는 변호사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내면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국선 변호사라도 또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변론 준비기를 한다면서 27일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변호사 없잖아요. 그럼 변론 준비기를 누가 해요? 변호사도 없고. 저번에 정청래는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해놓고 나서는 첫날 안 왔잖아요. 노쇼. 정청래 쪽에서 안 왔잖아요. 국회 쪽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3분 만에 재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국회 쪽은 노쇼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쇼하면 안 됩니까? 아직 변호인도 없고 아직 서류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27일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공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전했는데 그때도 또 안 나갔다. 그때도 공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 안 나왔지? 그냥 할게. 이쪽 말만 듣고 그냥 땡땡 할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책임을 나중에 또 영구적으로 뒤집어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급당황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야. 물론 지금 우편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 안 받았는데? 뭐 써낼 수도 없는데? 변호인도 없는데? 그럼 27일까지 써내라는 말이 이게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27일 날 열어봤자 그냥 저번에 정청래가 안 나와가지고 노쇼한 그 사례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정청래는 안 나오면은 노쇼해도 그럼 재판 안 하고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가도 계속 재판해가지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 애들만 계속 얘기합니까? 글쎄요. 뭐 헌재가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지금 헌재가 완전히 대장 노릇하니까. 헌재는 이게 하나의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대장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이 대장 노릇하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플레이할 때 주인공은 그래도 선수가 주인공이지 심판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심판은 말 그대로 물 흐르듯 그 경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심판이지. 심판이 막 안에서 난리치고 뭐 그냥 심판이 호루라기 불고 막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경기가 됩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국회에 이 탄핵 심판 청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찍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심판은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 전체를 조종하고 이 심판 축구 심판이 경기를 관리하듯이 말하자면 이 재판관들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자를 넘어서 지들이 와 그냥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뭐 이정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떠들었지만 이제 와서 이정미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이정미는 정말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그 어떤 불명예, 모욕을 영구히 써야 돼요. 지금은
이게 동시대니까 별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만 후대가 되면 그때 헌법재판했던 놈들 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것으로. 근데 그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싸우겠다는데 그리고 가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내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데 수사보다는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 쪽에 유리하게 어차피 물 건너간 권력이니까 라고 해가지고서 정말 자기 멋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 불명예는 영구히 가는 거야. 재판관 했다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한 거는 그 사람이 쫓겨났든 말든 역사에 남아. 광해군이 쫓겨났다 해서 역사 안 남습니까? 연산군이 쫓겨났다 해서 역사 안 남아요? 그렇지만 저 재판관 따위는 역사에 남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람이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시대가 지나갔을 때 역사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더 높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저 마흔여기가 예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애들을 더 높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부터 담담하게 대담하게 역사를 보고 가야 돼요.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대통령 더 했어도 2년 6개월 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래 살아 20년이에요. 진짜로 뭐 남자 뭐 그렇게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스타일 보면 그렇게 오래 살 스타일도 아니야. 정말로 여기서 죽으나 20년 더 살고 죽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역사에서 내 하는 말들이 다 역사에 기록된다.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인단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집지 않게 변호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 본인의 말 그것이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고 왜 계엄을 했는지 내 계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앞날에 대한 걱정 지금 저 민주당의 저 행태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은 기록으로 남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재판이다. 그래서 저는 수사보다는 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수사는 그 밀실에서 해봤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봤자 그 적어줄지 제대로 그것도 의문이고 물어보는 거 뻔하잖아요. 지엽적인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일일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는 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니들 멋대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려면 하라. 뭐 그런 얘기 같고 그러면 그것도 공개된 법정에 가가지고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기록되지 않는 쓸데없는 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의 법정에 가가지고서 다 이것이 기록이 남아요. 생중계만 안 한다는 거지 이걸 녹화해서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웅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현실의 법정에서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 어차피 기울어버리면 수양지들처럼 먼저 난판선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얼마나 정의롭게 재판할지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역사의 법정에서 내가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만히 보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관들 급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일단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안 나간다는 이유가 무슨 도망간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해서 때가 되면 나가서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 아마 하루에도 10시간씩 몇 시간씩 지금 글을 쓰면서 다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말을 남기고 싶은 거죠. 어줍지 않게 변호인들이 가가지고서 뭐 그거 내란이 아닙니다. 뭐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2년 6개월을 하면서 느꼈던
지금 대한민국 상황, 그 다음에 저 입법 독재, 예산 독재 등 방탄 저 상황, 그리고 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비상계엄을 설사 그것이 역사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확실하게 지금 대장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